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아주 작지만 가장 강력한 순간, 바로 아침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의 내용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공유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다른 이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바꾸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늘 평온하고 명료하며 흔들림 없이 걸어갑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작은 압박감에도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놀랍게도 그 차이는 그들이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제와 똑같은 생각의 셔터를 올리며 아침을 맞이합니다. 의심, 두려움, 그리고 흩어진 생각들로 하루를 시작하죠. 하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 아침의 첫 순간을 장악하는 사람들은 그날 전체를, 나아가 인생 전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갑니다. 당신의 아침이 당신의 마음가짐을 결정하고 그 마음가짐이 당신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아침의 첫 순간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바로 그 시작점에서 나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마음을 리셋하고 성공을 위해 뇌를 재설계하는 아침의 습관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을 단 하나의 명확한 생각으로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의 마음은 마치 깨끗한 백지와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이 채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 백지 위에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잡다한 생각들이 마구잡이로 휘갈겨지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들은 하루를 주도하는 대신 하루에 반응하며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일단 하루를 수동적으로 반응하며 시작하면 그날 하루는 온전히 당신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당신은 결과의 설계자가 아니라 그저 상황의 승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은 지시받지 않으면 정처 없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첫 생각을 선택하지 않으면 세상이 당신을 위해 그 생각을 대신 선택해 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루의 첫 순간은 반드시 하나의 명확한 생각에 속해야 합니다. 당신의 존재 전체를 하나로 정렬시킬 만큼 강력하고 구체적인 목적 말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소원이나 희미한 희망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형성되고 감정적으로 충전되었으며 긍정적으로 확언된 방향 그 자체입니다. 이 훈련은 전날 밤에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다음날 가장 원하는 단 하나의 결과를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세상의 소음이 당신에게 닿기 전에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고 마음속에 단단히 고정시키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밭을 가는 쟁기와 같아서 가장 지배적인 생각의 방향으로 고랑을 파고 나아갑니다. 당신이 아침에 심은 것을 저녁에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명료함 속에서 깨어납니다. 다른 누구와 대화하기 전에 당신의 꿈과 먼저 대화합니다. 턱을 당기고 가슴을 펴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일어섭니다. 세상은 사명을 가진 한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나를 소유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또한 그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아침 당신의 첫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의도적으로 설계되었습니까?
아니면 되는 대로 떠오른 생각이었습니까? 그 생각이 당신의 항로를 이끌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집중력을 흐트렸습니까?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그 단 하나의 생각이 당신의 운명 전체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둘째, 세상과 접촉하기 전에 당신의 목적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문을 열기 전에, 누군가와 악수하기 전에, 심지어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도 당신은 당신의 존재 이유로 돌아와야 합니다. 세상은 당신을 수천 가지 방향으로 끌어당깁니다. 만약 당신 스스로에게 당신의 중심이 무엇인지 상기시키지 않는다면 당신은 수많은 방의 요소와 의무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긴급한 요청에 의해 갈갈이 찢겨나갈 것입니다. 목적은 한 번 발견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새롭게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과 함께 앉아 대화하고 나침반처럼 항상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은 이 일을 하기에 가장 신성한 시간입니다. 세상이 아직 고요하고 당신의 마음이 아직 소음의 침입을 받지 않은 바로 그 시간 말입니다. 조용히 앉아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십시오. 나는 무엇을 만들고 있으며 그것은 왜 중요한가? 그리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대답은 크지 않을지라도 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당신의 하루를 안내할 것입니다. 목적을 되새기지 않은 채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쉽게 흔들립니다. 작은 문제가 거대하게 느껴지고 창조하기보다 반응하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아침을 성찰로 시작한 다른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시험에 들 때조차 평온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무엇에 닻을 내리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사명을 기억합니까? 아니면 그저 당신의 일정만을 기억합니까? 당신은 목적을 가지고 일어납니까? 아니면 의무감 속으로 표류합니까? 당신의 뿌리를 내리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을 되새기고 말하고 살아가십시오. 목적을 가진 한 사람은 목적 없는 군대보다 막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셋째,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을 마음속에 그리십시오. 매일 아침 세상이 당신의 주의를 요구하기 전에 당신은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기 위한 몇 분의 신성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오늘의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꿈꾸는 삶을 이끌기 위해 되어야만 하는 당신의 모습을 말입니다. 세상을 당신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상상력이 당신을 만듭니다. 훈련되지 않은 마음은 오직 기억하는 것만을 봅니다. 만약 당신의 기억이 결핍, 실패, 지연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의 미래는 과거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굳건히 서서 다른 이들을 이끌고 폭풍우를 잠재우는 대담한 이미지를 마음에 각인시킬 때 당신은 당신의 뇌에게 따라야 할 새로운 지도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리허설입니다. 전사가 전투 전에 칼날을 날카롭게 갈듯이 당신은 하루를 맞이하기 전에 당신의 정체성을 날카롭게 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고요히 앉아 눈을 감으십시오. 당신이 태어난 이유, 바로 그 일을 용기와 명료함, 그리고 지휘력을 가지고 해내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권위를 가지고 걷는 당신의 모습을 보고 힘있게 말하는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아직 얻지 못했지만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결과에 대한 만족감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시간에 질질 끌려가는 주저하는 일꾼이 아닙니다. 당신은 조각가이며 오늘 당신이 행하는 모든 행동은 당신 손에 들린 조각칼입니다. 당신은 어떤 형상을 만들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은 어떤 이미지를 비추게 될 것입니까? 어제의 안개 속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당신과 여전히 협상하고 있습니까? 비전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명확하게 보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넷째, 단 하나의 지배적인 목표를 적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본래 100가지 일을 쫓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겁먹은 동물처럼 사방으로 질주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마음은 집중하고 목표를 고정하고 하나의 명확한 대상을 정해 그것이 휘거나 부서질 때까지 모든 것을 쏟아붓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속입니다. 멀티태스킹이 능력이라 믿고 머릿속에 10개의 창을 열어두는 것이 효율성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야망으로 위장한 자기 파괴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좇으려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삶을 바꾸고 건설하고 정복하고 성취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 건너뛰는 한 가지를 합니다. 바로 목표를 쓰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씁니다. 글쓰기는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환상을 멈추고 명령을 내리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글로 쓰인 목표는 약속이 되고 당신의 뇌에 보내는 신호가 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이다. 라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릿속으로 이미 목표를 알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미끄러운 곳입니다. 목표는 떠다니고 변하고 방해 요소들 아래의 잠겨 형태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의 손이 펜을 움직일 때, 당신의 눈이 잉크를 볼 때 목표는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됩니다. 생각이라는 흐릿한 영역을 떠나 물질 세계에서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당신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매일 아침 세상의 소음이 들어오기 전에 단 5분만 시간을 내어 하나의 목표를 쓰십시오. 단 하나입니다. 목록이 아니고 일기가 아닙니다. 한 문장, 하나의 과업, 하나의 목표, 당신이 피해왔던 결정이나 대화, 중요한 일 한 조각,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단순함은 약함이 아니라 날카롭게 벼려진 강함입니다. 이것을 매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일어나 앉아서 목표를 씁니다. 하루가 펼쳐지면서 에너지는 늘 그렇듯 흩어지겠지만 그때 당신은 그 작은 종이 조각을 힐끗 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왜 시작했는지 기억하라. 그것이 당신을 다시 당신 자신에게로 데려옵니다. 시간을 덜 낭비하고 덜 망설이고 더 적게 우회하게 됩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표를 기억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정신력에만 의존합니다. 하지만 바람은 항상 불고 유혹은 항상 손짓합니다. 글로 쓴 목표 없이는 당신은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당신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질문 하나를 던지십시오. 하루는 태양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첫 질문과 함께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질문은 안타까울 정도로 작습니다. 아침은 뭐지? 오늘 회의가 뭐였더라? 날씨는 어떻지? 해롭지 않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은 해롭지 않은 인생의 기조를 설정합니다.
작은 질문은 작은 마음을 깨우고 작은 마음은 강력한 삶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평범함을 거부해야 합니다. 얕은 것을 버리고 깊은 것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 아침은 틀에 박힌 일과가 아니라 당신의 편안함과 게으름을 넘어서는 정신적인 도약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안락함을 흔들며 더 높은 차원의 당신을 식탁으로 초대하는 더 나은 질문을 던지도록 스스로를 훈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대답이 아니라 당신의 질문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질문은 게으른 답을 낳고 두려움에 찬 질문은 당신을 제자리에 가둡니다. 하지만 강력한 질문은 새로운 방향을 열어젖힙니다. 그것은 힘의 씨앗을 심고 오늘의 소음을 넘어 생각하도록 당신을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세상이 당신의 주의를 사로잡기 전에 만약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오늘 무엇을 할까? 와 같은 비범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 질문이 당신의 가슴을 울리게 하십시오. 또는 내가 피하고 있는 단 하나의 대담한 행동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과 함께 호흡하십시오. 즉각적인 답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 질문이 당신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확장시키게 하십시오. 평범한 사람은 하루를 살아남기 위해 질문하지만 비범한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하루를 만들어가기 위해 질문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무엇이 지어져야 하는지, 어떤 두려움이 죽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그의 질문은 무게를 지니고 그 대답은 힘을 지닙니다. 여섯째,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힘든 일 하나를 하십시오. 편안함은 요란하게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문을 부수거나 경보를 울리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당신의 야망 위에 덮인 따뜻한 담요처럼 조용하고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좀 쉬어. 그럴 자격이 있어. 조금만 더. 그렇게 하루하루 편안함은 당신을 지연과 나약함, 그리고 당신 잠재력의 느린 부패 속으로 유혹합니다. 폭력이 아니라 안락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편안함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느낌은 좋지만 모든 것을 훔쳐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침이 신성한 이유입니다. 아침은 당신의 마음과 기분 중 누가 통제권을 쥐고 있는지 선언하는 전쟁터입니다. 힘과 목적, 그리고 권능의 삶을 만들고 싶은 사람은 불편함이 그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불편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는 말해야 합니다. 나는 선택에 의해 고통받거나 우연에 의해 고통받을 것이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이 삶에서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형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규율의 날카로운 고통이겠습니까? 아니면 후회의 느린 부패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매일 아침 세상이 당신의 공간에 들어오기 전에, 편안함에 앉기 전에 힘든 일 하나를 하십시오.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수 없이 침묵 속에서 행해지는 이 하나의 행동은 나약함에 대한 당신의 사적인 반란입니다. 차가운 물로 샤워하기, 가파른 언덕 달리기, 미뤄왔던 대화 시작하기.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약간의 고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편안함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내가 지배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고통 말입니다. 이것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것은 뇌를 재설계합니다. 신경계에 나는 힘있게 행동하기 위해
완벽한 기분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잠재의식에 내가 이끌고 행동하고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동기부여나 허락, 이상적인 상황이 갖춰지기 전에 먼저 움직이도록 스스로를 훈련합니다. 이것을 매일 반복하면 당신 안에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강철 척추가 자라나고 조용한 훈련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오늘 무슨 일이 닥치든 나는 이미 이겼다 라고 말하는 목소리 말입니다. 7째, 당신이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말입니다. 그의 뒤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과거의 삶, 더 약했던 버전, 두려움과 지연, 타협으로 얼룩진 시간. 우리는 항상 앞을 보라고 목표에 눈을 고정하라고 배우지만 때로는 가장 큰 연료가 앞에 놓인 것을 상상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뒤에 남겨두고 온 것을 기억하는 것에서 온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이것은 죄책감이나 후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료함에 대한 것입니다. 과거를 마주하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안에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매일 아침 조용한 몇 분을 갖고 당신이 결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삶의 버전을 기억하십시오. 낭비된 시간의 피로감,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었지만 안락함을 택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아픔, 평범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했던 거짓말들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번만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당신이 한때 살았던 고통은 잊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준점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갖지 않다는 증거이며 당신이 성장을 위해 대가를 치렀고 뒤로 돌아가는 것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할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안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긍정적으로 지내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날카로움을 잃습니다. 그들은 약하고 게으르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에 대한 현실과 단절됩니다. 그들은 과거의 삶이 괜찮았다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편안함이 스며들어 휴식을 취할 자격이 있어라고 속삭일 때 그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실제로 어땠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기억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아니라 꾸준히 상처를 만져봐야 합니다. 당신이 불태운 다리의 재를 힐끗 봐야 합니다. 슬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돌아가는 길이 단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치명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출신을 잊은 사람은 조용히 그곳으로 다시 미끄러져 들어가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8째, 시작되기 전에 그 고난에 감사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저주합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신음하고 고난을 인생이 불공평하다는 신호로 여깁니다. 하지만 진실은 안락함은 당신을 만들지 못하고 편안함은 용기를 조각하지 못하며 평온한 날들은 거인을 깎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의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관점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고난을 원망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에 감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시험이 닥치기 전에, 좌절이 도착하기 전에 이 한마디를 확신에 차서 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쉬운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킬 것에 대해서, 당신을 밀어붙이고 상처 입히고 속도를 늦출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연과 혼란,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대해 미리 삶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들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교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약함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힘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실천하는 감사는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강철입니다. 그것은 나는 삶이 쉬워지기를 기다리지 않겠다. 나는 삶이 어려워질 것에 대비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당신을 승객에서 전사로 바꿉니다. 당신을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라 성장의 참여자로 만듭니다. 당신은 하루가 뜻대로 되기를 바라며 앉아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루가 어떻게 펼쳐지든 이기도록 스스로를 훈련합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고 말하십시오. 오늘 어떤 시험이 오든 나는 그것을 환영한다. 소리내어 가슴으로 말하십시오. 고통을 즐겨서가 아니라 고통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형벌이 아니라 용광로이며 오직 용광로를 통해서만 인간은 위대한 존재로 단련됩니다. 아홉째, 이것은 일시적이지만 당신의 유산은 영원하다는 것을 상기하십시오. 매일이 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은 길고 압박은 무거우며 결과 사이의 침묵은 어떤 실패보다 더 크게 비명을 지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박수치지 않고 아무도 노력을 알아주지 않고 지쳐서 잠자리에 들며 이게 과연 의미가 있었는지 의심하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칼처럼 붙잡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이지만 당신의 유산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피로는 사라질 것입니다. 거절의 아픔은 잠시 따끔하다가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흘리는 땀과 눈물은 마를 것입니다. 하지만 남는 것, 지속되는 것은 그 시간들을 통해 당신이 무엇을 만들었는가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입니다. 더 쉬운 길을 택할 수 있었을 때 당신이 무엇을 선택했는가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유산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은 본능입니다. 당신은 창조하고 정복하고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부나 성공, 트로피뿐만 아니라 진실, 인격, 힘, 다른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용기의 패턴, 당신의 손주들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동기부여가 실패할 때, 그리고 반드시 그럴 때, 오직 의미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의미는 비전에서 태어납니다. 나는 내 삶이 무엇을 상징하기를 원하는가? 라고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열째, 아침의 고요 속에서 시작하십시오. 세상이 말하기 전에 당신이 눈을 떴을 때 세상의 소음이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기 전 아주 미묘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쳐버리는 고요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힘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할 힘 말입니다. 이 순간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둘러 그 순간을 포기합니다. 그들은 침대에서 뒹굴며 숨을 고르기도 전에 이미 마음을 빼앗깁니다. 뉴스피드, 알림, 부재중 전화, 이것들이 그들이 듣는 첫 목소리가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밀려 들어오기 직전에 그 순간이 새로운 마음으로 가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잠과 깨어남 사이의 그 섬세한 공간에서 뇌는 아직 습관에 의해 무장되거나 생각에 의해 굳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젖은 시멘트처럼 열려 있고 부드러우며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누르든 그 흔적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세상은 두려움과 혼란을 누르려 할 것이지만 당신이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다면 명료함과 목적, 그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이 취하는 형태는 그날 하루 종일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 발이 바닥에 닿기 전에 그저 고요히 머무르십시오. 외부적인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침대에 눕거나 똑바로 앉아 그저 숨을 쉬십시오. 그것뿐입니다. 숨이 드나드는 것을 느끼십시오. 세상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인식하십시오. 이것은 수동성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전쟁터에 나서기 전 평온하게 서 있는 전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오늘 내 마음이 무엇을 믿기를 원하는가? 그 질문이 당신의 검이자 갑옷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조용한 확신의 목소리로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나는 집중한다. 나는 강하다. 나는 방향을 잡았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한 긍정 확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대한 지시, 명령, 지령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프로그래밍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듣는 침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회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왕이 왕좌에 오르듯 그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허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기 전에 당신이 말하십시오. 하루가 펼쳐지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펼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습관이 될 때 당신의 삶은 단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강력하게, 그리고 영원히 변혁될 것입니다. 자신의 아침을 지배하는 사람이 자신의 미래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의 뇌를 재설계하는 것은 거창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꾸준한 의도를 요구할 뿐입니다. 오늘 나눈 이 방법들을 매일 아침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명료함과 힘, 그리고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마음을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은 더 쉬워지지 않겠지만 당신은 더 날카로워지고 더 집중하며 더 회복력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을 통제하는 단 하나의 행동으로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삶은 당신이 만드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당신이 만드는 마음은 매일 아침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을 소유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 뒤에 따라오는